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오늘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 39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741만원 소폭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완전히 양봉이 켜지진 않았지만은 어쨌거나 좀 양봉이 좀 켜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일봉이 마감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은 연속된 음봉 하락 이후에 요 구간에서처럼 연속된 음봉 하락 이후에 양봉 마감, 연속된 음봉 이후 양봉 마감, 양봉이 떴을 때는 어쨌거나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이 마련이 된다. 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되면 내일 10월 13일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좀 브레이크가 나와주고 약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줬다가 발표 결과에 따라서 추진력을 얻어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밑으로 찍어서 결국에는 이 하방 추세선, 이 각도 자체가 이제 직전에 쌍바닥을 찍고 들어올리고 상당한 수준의 랠리를 보여줬던 수준의 쌍바닥과 같은 형태의 바닥권을 좀 형성을 찍어주고 여기를 찍어주고 바닥을 찍어주는 형태의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CPI 때 충격파가 좀 세게 나오려면은 만약에 떨어질 거다, CPI 발표가 안 좋게 나와서 떨어질 때도 웬만큼 낮아진 구간, 떨어진 구간, 이런 구간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려친 다음에 내려쳤을 때 공포가 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결국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려놓고 빼는 게 좀 더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저점 대비해서 이 구간에서도 요 정도 빠진 거였지만은 여기서 올려친 거에 비해서는 여기서부터 원웨이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폭을 주게 되면 사실 공포감이 커지죠. 여기서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또 숏을 많이 잡다가 다 털리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일봉의 형태가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올렸다 내려찍기 무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와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거 꼬리 보시면 이거 윗꼬리 이렇게 달린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위에 갔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로 갔다가 내려주고 그렇지만은 이 하락폭이 저는 클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이 추세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하락이 좀 끝나주지 않겠냐, 요 정도 라인. 대략적으로 이제 2680만원 정도 되죠. 2680만원 정도,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직전에 저점 라인, 여기 저점 라인인데 여기 라인입니다. 2680만원 라인. 요 라인과 이제 요 추세선이 닿는 요 지점까지 한번 찍었다가 올라가는 요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이번 CPI가 좋게 나오던지 안 좋게 나오던지 간에 좋게 나오면은 바로 상방, 안 좋게 나와도 하방 한번 갔다가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어쨌거나 우리가 11월에 있는, 바로 11월 1일과 2일에 있는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요때 이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75bp를 올린다라고 해도 지금 저는 근데 좀 50bp의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50bp를 올리게 되면 사실 이건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75bp 올리고 75bp 올리고 75bp를 올려왔다. 계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지만은 11월은 잘하면은 50bp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승폭, 금리를 올리는 상승폭 자체가 한 단계 조금 낮춰질 수 있고, 그 말인 즉슨 금리 인상의 속도 자체가 조금 무뎌진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11, 12 지나면 이제 2023년입니다. 2022년도 굉장히 빨리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4분기로 접어들면서 연말 랠리의 가능성도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11월에 만약에 50bp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단기 반등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23년까지 조금 이어지는 분위기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충분히 지금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올 한 해 내내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맞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11월 달에 75bp를 올리게 되는, 4달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좀 충격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이 11월 달에 몇 BP를 올릴 것이냐, 몇 퍼센트 금리를 올릴 것이냐는 바로 내일 발표되는, 내일 21시 30분에 발표되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죠. 이때부터 여기 추석빔 이후에 이때부터 지금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다 내일 때문입니다. 이 CPI 발표, 그 다음에 11월에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지를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의 횡보권 장세, 여기도 횡보권 장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우리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상승, 눌림, 그 다음에 상승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CPI 이후 변곡점을 이후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저는 조금 크게 갈 수 있다. 하나로 3,300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기폭제는 CPI 결과가 좋게 나와줘야겠죠. 예상치 8.1%보다 낮게 나와줬을 때 이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CPI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 랠리가 자체가 좀 더 연기될 수 있다.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위로 쳐주고 세 번째 돌파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똑같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실제 여기서 한 번 쳐줬고 두 번 쳐줬죠. 한 번, 두 번. 그렇지만 이 꺾이는 형태 자체가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원터치, 이거 자체가 원터치일 수가 있어요. 지금 투터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차트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미세한 이 꼬리 부분은 여기도 사실 여기도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이 거시적인 이게 봉의 마감 형태라든지 봉의 추세라든지 이런 대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뚫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CPI 결과가 만약에 좋다라 그러면 여기서 뚫어줄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박스를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조금 뭔가 좀 힘을 많이 응축을 해놓은 상태는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사실 흔들기 자체의 폭도 굉장히 작았던 게 맞습니다. 뭐 이 정도로 뭐 흔들었던 것도 아니고, 이 바닥권에서 얕은 움직임으로 지금 무빙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무빙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큰 움직임이 아니었고, 큰 움직임 직전에 나오는 잔파동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처럼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엄청난 하락을 주면서 쌍바닥 찍더니 이렇게 들어올렸죠. 근데 이 구간에서의 공포감이 상당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작년 7월 이제 8월 넘어가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갈 거를 예상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끝났다, 비트코인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예상했지만은, 여기서 예상외 급등이 나오면서 또 이 구간에서 이제 선물 ETF 승인까지 나오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도 이런 식의 무덤 하나 만들고 올리는 패턴, 그런 게 또 이번 구간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구간에 저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전저점 있죠. 해외 차트로 보시면 이 구간에서의 저점을 좀 미세하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반등이 터졌는데, 지금 차트에서도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현재 상황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 저때와 같은 그림, 미세하게 저점을 높여놓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쳤을 때, 사실 여기가 지금 이제 바닥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여기 미세하게 이런 식의 역캐주얼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고,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포를 주고 이런 식으로 무덤을 하나 그리고 올리는 패턴이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나오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그 무덤 형태랑도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후에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그러면 이제 패턴 자체도 똑같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눌러놓고, 지금 이평선 자체도 100일 이평선 자체가 이게 내려오는 각도가 지금 서서히 옆으로 눕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눕고 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봉 캔들도 옆으로 눕다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만한 자리까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일어난 이런 역대급 거래량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로 터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 이 정도로 거래량이 돌았는데도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실 이거는요,
고가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저렇게 거래량이 돌았다라고 하면은 저거는 이제 100% 하방으로 내리꽂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저점 구간에서 이런 역대급 거래량, 없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로 터질 수도 있다. 위로 상방으로 좀 제대로 터지기 전에 엄청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를 만큼 누를 상황에서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옆으로 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기간이 다소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횡보의 끝에는 결국에 파동이 하나 터질 텐데,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둘 중에 하나죠. 옆으로 계속 가는 건 없죠. 가다가도 언젠가는 이제 위냐 아래냐 방향이 터지게 되는데, 이제는 위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냐,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12시간봉 기준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꼬리를 깨는 캔들, 여기서 하락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꼬리를 갱신을 하면서 저점 갱신을 여기서부터 계속했죠. 근데 이것도 화끈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끌면서 미세하게 깨면서 굉장히 좀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그런 무빙.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숏이 나오게 되면은 숏으로도 좀 먹기가 힘든 무빙입니다, 이게. 왜냐면 내려갔다 또 바로 올리고 바로 올리고 바로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올려버리죠. 바로 올리고 꼬리의 의미 자체가 바로 올렸다는 의미인데 여기도 바로 올려버리고. 자, 이러면은 이제부터 떨어진다라고 해서 여기서 숏 잡은 애들을 다 죽여버리고, 숏을 계속 좀 죽여버리는 또 꼬리 무빙이 또 나왔던 게 사실이고, 하지만 대추세 자체는 하방이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추세 안에서 우리가 이런 꼬리에서는 롱을 잡는, 그리고 여기 상단 채널에서는 또 숏을 잡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우리가 최대한 좀 수익을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희도 저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을 챙겨가고 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들어가서 크게 먹었고 116%, 108%. 그래서 6%라도 그리고 이런 이제 변곡점 라인들 여기 오면 이제 숏 들어간다, 이런 것들 차트를 분석을 다 해드리면서 롱숏으로 단기 수익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챙겨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변곡 라인들, 그리고 지금 장세는 박스권 횡보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스 상단 오면 숏, 박스 하단에서 롱을 잡는 이런 좀 단기적 접근으로 가다가 CPI 이후에 방향성이 터지면 터지는 구간에서 그 방향대로 가면서 좀 크게 먹는 그런 좀 매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시나리오대로 하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준수하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수익 잔치 동참하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저희 이제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 정보 받아보시면서 하면 되고, 저희가 정확한 타점도 다 안내를 해드리고, 더불어서 총 상금 2천만원 상당의 수익률 대회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시간 봉이죠. 12시간 봉 기준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꼬리 말고 음봉으로 빼다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좀 단기 반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눌렸으면은 이제 눌림 이후에 나오는 반등 구간,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나오는 반등을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데, 정확히 이 구간에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지루한 무빙이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뺐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무빙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형태일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각도 보시면 비슷하게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흔들기 구간보다 지금 구간은 훨씬 더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는 게 맞지만은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도 하방으로 내려가다가 위로 가고, 하방으로 내려가다가 한번 휩써주고 위로 가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갈 거냐, 휩써 주고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휩써 준다 해도 전저 이탈까지 나오는 건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입장이고, 여기서 직전에 이 구간에서도 작년 7, 8월입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저점 올려놨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바닥 대비해서 1.5% 정도 올려놓고 이렇게 위로 튕겨져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최근에 찍었던 여기 저점 대비해서 여기가 이제 18116이죠 18116 대비해서 1.5%
10% 정도 올려놨을 때 18395 정도 됩니다. 1839, 그러니까 이제 18,390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릴 경우에 휩소성 무빙이 나와서 이런 아랫꼬리 형태로 휩소 한번 주고, 여기서처럼 휩소 한번 주고 상방으로 줄 때 최악의 경우에 여기까지 밀렸다가 여기 구간이 오면은 제대로 한번 좀 풀매수 박아볼 만한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튕겨져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갈 수도 있지만은 내일 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무빙이 다이빙 대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번지대죠. 번지대 한번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내려 꽂았다가 공포감을 초극대화 시킨 다음에 회복시키면서 올라가는 무빙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거 패턴을 우리가 조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저점 자체를 굉장히 미세하게 올려놓고 여기까지 빼버림으로써 한번 올렸다 빼버리면서 공포감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이제 롱을 다 청산시키고 위로 주는 이 정도의 무빙도 여기서처럼, 여기도 다 죽이고 올리죠. 다 죽이고 올렸습니다. 이 정도의 휩소성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처럼 얌전하게 위로 바로 가주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처럼 밑으로 뺐다가 올려주냐, 둘 중에 하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저점 이탈만 하지 않으면은 조금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나스닥 상황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이제는 일단 지금 현재 시간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양봉을 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양봉이 잘 유지가 되고 이따가 이제 본장 열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나스닥도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올렸다가 빼놓고 지금 신선 미묘하게 안 닿고 여기서 일단은 조금 뭔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 좀 흔드는 무빙이 나오면서 여기서 더 내려 찌를 것 같이 했지만 여기서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바닥일 수도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나스닥도 지금 자리에서 미세하게 저점 높여놓고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최근에 연속된 음봉으로 인한 하락을 여기서 어느 정도 끝내고 반등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줘야지 내일 CPI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안 좋더라도 요 정도 선에서 하락을 끝내고 요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좀 그려줄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오늘 반등이 좀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하락 패턴에서 나왔던 뭐 요 정도의 그림이 나오겠죠. 양봉 하나 들어갔다가 추가로 더 빼고 이틀 정도 더 뺐다가 거기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고, 나스닥도 낙폭을 좀 줄여주는 게 비트한테 좋죠.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면 비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양봉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 자리 저점 찍은 다음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고, 본장 열리고 나서 이걸 좀 가속화시키는 움직임이 또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슬슬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차트 모양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달러인데, 자, 달러도 이제는 각도 자체가 여기서 이제 쭉 쏘던 각도에 비해서 좀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옆으로 눕는다라는 거는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옆으로 눕다가 빠지죠. 옆으로 눕다가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럼 달러가 빠지는 것만으로도 비트랑 나스닥은 또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PI에 대한 공포감이 미리 선반영돼서 나스닥도 이렇게 지금 밀려 있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트는 악재든 호재든 선반영이기 때문에 막상 CPI 발표하고 나서는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공포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그 공포에 매수했을 때 최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것도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저점을 잡아 들어가야 될 그럴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도 좀 보시면은 알트들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헤데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줬는데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다. 바닥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형태의 그림까지 그려드렸는데, 헤데라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84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91원까지 좀 쳐주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헤데라도 조금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는 확인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 좀 한 번 정도 밀릴 수는 있습니다. 헤데라도 여기서도 이렇게 밀렸다가 지금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그 다음엔 당연히 이제 100원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조금
양봉으로 키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매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더라도 앞으로 조금 우리가 좋게 봐도 될 만한 그 정도의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도 어제 84.9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88원 정도까지 찍어주고 지금 옆으로 빼고 있는데, 패턴 자체가 지금 안 꺾이고 있어요. 올려치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미세하게 저점 높여가면서 한 발 더 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도지코인도 이 정도로 눌러놓고 한 번 뺐다가 이제 올라가는 무빙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도지도 이제는 옆으로 이 정도 기었으면은 이제 위로 좀 가져야 될 때가 왔고, 특히 도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머스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도지코인 조금 밀어주고 있죠. 힘은 굉장히 약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보링 컴퍼니에서 번트 헤어라는 향수를 출시했는데 도지로 결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가 조금 꿈틀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보링 컴퍼니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뭐 터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테슬라에 있는 일부 상품들도 도지로만 이제 결제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이런 향수도 도지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도지코인 차트는 바닥이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적으로 이 도지에 대한 이게 결제가 가능한 상품들을 확장해 나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도지도 조금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아갈 만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알트들이랑 다르게 전 세계 1등 부자가 뒤에 있는 코인이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조금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도지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할 때는 직전에 이제 저항 맞았던 구간, 여기거든요. 100원대의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100원대 저항이 분명히 있고, 이 100원에서 100원 넘어가는 순간 이 호가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100, 101 1% 뛰기가 가능합니다. 한 호가당 1% 뛰기가 또 가능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100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물이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한국장 업비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100원 들어가는 순간 많이 매도를 칠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여기 120원 라인까지는 우리가 한번 또 1차 목표가 100원, 2차 목표가 120원 라인까지 설정을 해놓고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길게 들고 가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도지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끝낼 시점이 다가오는 게 서서히 좀 느껴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코인이죠. 알고랜드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지점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거래량이 워낙 좀 많이 터져주면서 올렸기 때문에 좀 빠졌다 할지라도 이거를 좀 소화해주면서 세력들도 여기서 한 번에 물량을 못 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번 더 설거지 주면서 희망 한 번 주고 개미들 달라붙으면 물량 넘기면서 내려오는 이런 설거지 기술적 파동,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접어들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이오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눌렸으면은 한번 400원에서 420짜리까지는 쳐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종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은 아니고 특정 알트코인들만 좀 힘을 받는 그런 이제 패턴이 나오고 있고, 충분히 이런 위믹스 같은 코인도 한번 좀 힘을 줄 만한 위치까지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위믹스 같은 것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힘을 줬던 코인인데 많이 눌린 코인들, 이런 알고랜드나 아이오타 같이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접근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없는 코인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 최근에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애들이 눌러놨을 때 진입을 하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펌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 많이 눌러놓은 코인들, 직전에 움직임이 있었던 코인들을 우리는 이제 요 근래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좀 상방으로 어느 정도 좀 올려쳐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알트코인들, 움직이지 않던 이런 알트들도 충분히 한번 좀 빔 같은 거를 쏴줄 수 있을 만큼 지금 횡보를 많이 한 시점입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이제 거의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큰 움직임이 없거든요. 이런 솔라나 같은 코인도 여기서 내려찍고 반등 이후에 이 진폭이 잦아드는데, 결과적으로 이 진폭 잦아들고 나면은 이제 한방 터지게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알트코인들도 서서히 조만간에 이제 좀 돌아가면서 좀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알트 코인들 굉장히 조금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시장은 이제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 있고 조금 이렇게 옆으로 빼면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다 그런 거고, 이 변동성이 최대한 이제 발현이 될 때 우리는 그 파동에 맞춰서 이제 수익을 보면 되는데, 사실 지금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투심 자체가 많이 조금 쪼그라든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면서 공포감을 이제 불러일으키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공포감이 극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또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또한 보시는 지표는 이제 2015년과 2016년 요때 바닥을 다졌을 때와 현재 차트 이제 유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런 패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근데 여기서는 바닥을 깨고 결국에는 이제 쌍바닥을 진하게 찍어주고 위로 엄청난 상승 랠리가 이제 터졌던 게 이제 2015년이고,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구간이다. 그러니까 1파 주고 2파 주고, 재수 없는 경우에 여기 17.6K까지 쌍바닥이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2023년 반감기 대폭발, 이런 식으로 또 차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충분히 조금 뭐 일리는 있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2015년에도 이거 요게 나온 구간과 요거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 요런 분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요거는 이제 로그 차트죠. 로그 차트로 봤을 때 밑에 하단에 있는 지표는 RSI고, 이 로그 차트 하단에 닿았을 때 지금 닿았고, RSI가 바닥을 찍은 과매도 구간에 돌입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바닥권에서 RSI 과매도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손실권에 들어간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숫자가 이런 식으로 손실권에 들어간 애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바닥이다. 그 이후에 상승이고, 지금은 조금 숫자가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지표가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구간이고, 손실권인 지표가 또 그 두 번이나 이제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은 충분히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다는 건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게 2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고, 이 200주 이평선 이하로 내려갔을 때 찐바닥이 나오고 이후에 상승,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찐바닥 나오고 상승, 그리고 이 200주 이평선 밑에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한번 200주 이평선 위로 올리는 요 정도의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분석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찍고 바로바로 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지금은 찍고 옆으로 계속 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랑 좀 비슷하죠. 2019년도 바닥 찍고 횡보했던 구간이랑 지금의 횡보 구간이 좀 상당히 조금 기간이 흡사하고, 결국에는 근데 이 구간에서도 위로 올려치는 무빙은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한방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냐. 이 정도 여기 바닥 찍었던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까지는 좀 28K 라인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만 한데 이런 무빙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코인은 야금야금 천천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이제 내일 결과 발표, 내일 또 21시 30분 이 CPI 결과에 따라서 지옥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갈지, 여기서 얌전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요런 두 가지 움직임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좀 결과적으로 저는 좀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미리 눌러놨기 때문에 그때는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호재라고 여겼었던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차트가 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했지만은 성공적으로 머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왜냐면 미리 올려놨기 때문이죠.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음에도 떨어졌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케이스죠. 미리 내려놨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다 해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재 소멸이라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리 빼놓은 이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번 반등은 좀 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이번에 여기서 계속 못 뚫었던 자리예요. 20.4K 2400달러를 지금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고 지금 이거를 못 뚫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뚫는다 그러면은 크게 가야 되겠죠. 최소 추석빔까지, 여기 이제 추석 상단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좀 쏴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도 최대한 방향성을 예측하고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를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카톡방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모든 내용들 다 카톡방에도 차트 분석 실시간으로 해드리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듯 하니까 여러분들 그럼 또 변동성이 살아날 때 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